내가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은 회사 웹사이트 조직도에서 내 이름이 빠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략회의 이메일의 참조 목록에서 내가 제외되었을 때도, 심지어 내 전용 주차 자리가 갑자기 올리비아 리이나라는 이름표와 함께 예약석으로 바뀌었을 때도 아니었죠. 아닙니다. 그 순간은 분기별 실적 검토 회의를 위해 커피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죠. 그런데 내 자리에 올리비아가 앉아 있더군요. 다리를 꼬고 앉아 화려한 젤네일 팁이 붙은 손가락으로 내 옛날 아이패드를 두드리며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눈을 깜빡이며 거만하게 나를 쳐다보면서요. 공지 못 받으셨어요? 그녀가 껌을 딱딱 씹으며 명랑하게 지저귀듯 말했습니다. 우린 좀 더 영하고 트렌디한 방향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맥락을 설명하자면 저는 이 투자 자문사의 청춘인 15년을 바쳤습니다. 스캔들도 사내 정치도 마감 시한을 넘긴 적도 없었습니다. 2012년 금융감독원 감사기간 중 대표가 발리로 휴가를 떠나버렸을 때 회사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계산기 하나 들고 주니어 분석가들을 상담사처럼 달래가며 마진정산을 가르친 것도 저였죠. 그런데 지금 마치 길을 잃고 들어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는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만족감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 장례식에 온 유령처럼 회의실 구석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칼날이 날아들 때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잠깐 여기서 멈추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97%의 청취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숴버릴 듯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낼 수 있도록 카페인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올리비아 같은 인간들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보다 성실한 직장인을 응원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보너스죠. 아무튼 낙하산과 명품 힐에 내 책상을 뺏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마케팅 학원을 갓 수료하고 비싼 캔들 리뷰로 틱톡과 인스타에서 유명해진 올리비아는 디지털 브랜딩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삼촌, 즉 이 대표에 의해 우리 회사에 전략적으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해시태그 감각만 있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는 제로인 금수저 조카였죠. 갑자기 포춘 500대 기업 고객들에게 걸크러쉬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인간 말입니다. 복도에서 그녀에게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저는 청소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김지현 부장님이야. 그녀가 다른 신입사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살아있는 화석 같은 분이지. 인간 캐비닛이랄까? 그녀에게 저는 구시대의 유물, 아이폰 세상 속의 팩스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캐비닛이 얼마나 조용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자신의 리브랜딩 뽕에 취한 이 대표도 올리비아의 헛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현 부장, 자네는 꾸준하긴 하지만 민첩하지가 않아. 우린 애자일한 인재가 필요해. 저는 2번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했고 내부자 거래 스캔들에서 회사를 구해냈으며 구글 번역기 없이 중국어로 인수 협상을 타결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이모티콘 유창성을 우선순위에 둡시다. 그들은 제 사무실을 옮기더니 또 옮겼습니다. 결국 저는 창문도 없는 큐비클에서 인사팀 막내, 그리고 철수라는 이름의 1m짜리 선인장과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았습니다. 왜냐고요? 15년 동안 직무를 짰다면 올 하나가 풀렸다고 해서 전체를 뜯어내진 않으니까요.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했습니다. 무시된 프로토콜, 잘못 분류된 이메일, 금융규제 조항 3개를 위반하고 수학의 기초조차 무시한 올리비아의 모든 혁신들을요. 저는 옹졸함 때문이 아니라 정확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리더십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신으로 포장된 오만함이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의제도 참석 요청도 없는 차세대 비전 전략, 리더십 정렬이라는 제목의 캘린더 일정이 떴을 때 저는 칼날이 날아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칼을 갈았죠. 제 후임자가 내 의자에 앉아 셀카를 찍어 올리는 걸 보는 건 정말이지 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죠. 왕좌를 차지하다. 네일 아트. 새로운 시작. 조명은 좋더군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여왕이 왕관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리 좋은 필터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올리비아가 제 업무 성과를 가로채기 시작했을 때 그건 거의 웃길 뻔했습니다. 거의요. 그녀는 파트너 임원들에게 리스크 완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2020년 시장 변동성 악몽 속에서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 만든 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녀가 유튜브로 각질 제거제나 리뷰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걸 세대적 직관과 AI 기반 예측이 결합된 독자적인 블렌딩이라고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세 자리 떨어진 곳에서 남의 장례식에 온 손님처럼 식어버린 탕비실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저거 김 부장님이 만든 거 아니야? 혹은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물결뿐이었습니다. 한 임원은 저를 회사의 조용한 방패라고 불렀던 주제에 브릴리언트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그녀는 전사적인 조직 문화회의를 열었는데 첫 슬라이드 제목이 꼰대 vs 힙함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어느 쪽에 있었는지는 짐작하시겠죠. 스포일러를 하자면 저는 회색 캐비닛과 찡그린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죠. 슬라이드 4장으로 넘어갔을 때 직원 절반이 저를 힐끔거렸으니까요. 우리는 신중함을 졸업했습니다. 그녀가 입사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속삭임 정도였죠. 사내 메신저 채널들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관리해온 고액 자산과 계정, 마감일, 규정 준수 알림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의 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접속하려고 보니 권한이 취소되어 있었고 파일 히스토리에서 제 이름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리어 갉아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재 지우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이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올리비아가 내부 보고서를 이모티콘이 들어간 한입 크기 트렌드 요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2분기 전략회의 직후였죠.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지연 씨.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레거시 시스템의 훌륭한 관리인이었어. 하지만 솔직해지자고. 우린 이제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확장의 시대에 있어. 올리비아는 그 언어를 구사해. 당신은 통역을 하고. 정확히 무엇을 통역한다는 거죠?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 결과에 책임져 본 적 없는 여의도 특유의 그 얇고 거만한 미소였죠. 당신은 여왕이 아니야. 당신은 인프라 기반 시설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왕이 아니라고? 친구여. 당신의 해외 계좌 이름 오류로 합병 전체가 날아갈 뻔했을 때 이 왕국이 불타지 않게 막은 게 바로 나였어.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습니다. 전쟁터의 회계사처럼 조용히 쌓아올리던 마음속 장부에 그 말을 끼워 넣었죠. 마지막 결정타는 베이지색 서류 봉투에 담겨왔습니다. 다가오는 합병에 관한 내부 문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치 중심인 척하던 시절 제가 설계를 도왔던 바로 그 합병건이었죠.
임원 서명 권한, 승인, 운영 감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놀랍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이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6개월 전 이 대표가 해변 파라솔 아래 숨어 있어야 했던 홍보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사회 투표를 통해 제가 직무대행 대표로 임명되었거든요. 그들은 그 임명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사항을 확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법무자문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메모도 있었고 투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저는 항해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으로 쳐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인사팀으로 걸어 들어가 인사기록 파일 사본을 요청했고 예의 바르게 웃으며 올리비아의 젤 네일이 떨릴 만큼 두꺼운 폴더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르고 노트북을 열어 모든 것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운영 통제권이 모든 것인 합병이 진행 중인 연방정부, 금융당국의 눈에 저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왕좌였고 그들은 그 위에 무단으로 앉아있는 불법 점거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를 치우지 않고 덮으려고 방향제를 뿌렸을 때 나는 그 피레란 냄새 말입니다. 회사의 회전문 유리문을 통과할 때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밑은 썩어가는. 제 사원증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시스템 개편 후에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다시 됐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새로 온 보안 요원. 아마 화장실 위치나 배우고 있을 앳된 얼굴의 청년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정중히 말하고는 유리벽 뒤로 사라졌습니다. 10분 후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클립보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쫓아내라고 지시받은 미친 사람을 대하듯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더군요. 위층으로 에스코트 해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경영지원팀 지시인가요? 네, 경영지원팀입니다. 제 부서장도 법무팀도 대표도 아닌 그냥 경영지원팀. 조직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를 지정할 때나 쓰는 방식이죠. 1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은 다시 칠해져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지현이라는 황동 명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크리에이티브 전략 허브라는 작은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죠. 안에는 올리비아가 남의 빨래 바구니에 오줌을 싸놓고는 어디 한번 뭐라고 해보라는 듯한 고양이처럼 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유행을 타서 촌스러워 보이는 재킷을 입고 실내가 무슨 화보 촬영장이라도 되는 양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셨어요? 헬스장 친구 대하듯 말하더군요. 전체에 재조정 들어간다고 얘기 안 들으셨나? 부서간 장벽을 없애고 시너지를 내는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녀는 제 액자들을 치워버리고 방을 꾸며놨습니다. 조카의 졸업식 사진, IPO 상장종을 울릴 때 멘토와 악수하던 사진은 사라지고 파스텔 톤의 비전보드와 더 열심히 뛰기 더 빡세게 일해라고 적힌 LED 네온 사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식이 아니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형광펜과 아이라인으로 무장한 낙하산에 살아있는 화신. 그녀는 자기만 규칙을 아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듯 마주 웃었습니다.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전사 슬래갈림이 떴습니다. 올리비아가 셀카를 올렸더군요. 제 책상에 앉아 머그잔을 들고 원목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사진. 캡션, 왕좌를 차지하다. 네일아트 블링블링, 새로운 시대, 보스바이브. 그거였습니다. 내 후임자가 이론적인 존재에서 42개의 좋아요와 상황 파악 못하는 인턴들이 보낸 하트 이모티콘 3개 달린 JPEG 파일로 변하는 순간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기대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멘탈 붕괴, 인사팀 사건 사고,
저를 내쫓을 법적으로 깔끔한 명분 말입니다. 대신 저는 폰을 꺼내 그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깔끔한 증거 확보 하나. 그때 시설팀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인사팀으로 누군가를 끌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연습해 본 적 없는 듯한 쭈뼛거리는 표정들이었죠. 사원증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한 명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절차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도, 퇴사 인터뷰도 이유도 없이 그냥 절차. 그래서 저는 사원증을 건네주고 재킷을 매무새를 다듬고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예산을 짰던 임원 라운지를 지나 트레이더들이 7월에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틴팅 처리를 건의했던 유리 복도를 지나 이제 사내 뉴스레터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도배된 올리비아의 셀카를 지나서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정직한 햇살. 저는 잠시 서서 15년의 무게가 낡은 코트처럼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열어 4단어를 쳤습니다. 이메일 하나 전달, 대기, 그리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비아가 제 머그잔을 들고 셀카를 찍느라 바쁜 동안 한 가지를 잊었거든요. 그녀가 차지한 그 왕좌 밑바닥에는 여전히 제 서명이 용접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청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 아이스크림을 퍼먹으며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서 힐을 벗어던지고 늙은 고양이에게 참치 캔을 따주고는 식탁을 작전 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커피 한 주전자와 향초 3개. 아이러니하게도 올리비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는 감성지능형 캔들이었죠. 제 인사 기록 파일, 고용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아카이브된 슬랙 대화 내용을 범죄 현장 증거물처럼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4월의 투표 기록이었습니다. 6개월 전 대표의 휴가 사진이 주니어 분석가와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 그리고 의심스러운 페이퍼 컴퍼니와 함께 유출되었을 때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깨끗한 기록과 고객 신뢰를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즉시 직무대행 대표로 발령됨. 서류 작업 후속 조치 예정. 믿을 수 있어 고마움. 저는 그 문구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편의점 팩 와인과 전자레인지 팝콘으로 혼자 축배를 들었거든요. 제 인사 파일 깊숙한 곳에 공식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김지현. 긴급 투표에 의거 직무대행 대표 임명. 4월 6일 발효. 검토 후 원복 예정. 하지만 그 원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체인, 인사 발령 업데이트, 분기별 조직도 등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취소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임시 직함에 따른 급여 인상이 3번의 급여 주기 동안 지속되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는 듯 조용히 사라진 급여 명세서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눈치챌 거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해외자산 운용사와의 합병 중간 단계에 있었습니다. 즉, 임원 역할, 준수사항, 감독, 운영, 통제권 등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고되어야 했습니다. 합병 기간 중에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서류가 수정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여전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금융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주요 파트너 및 통제권자 식별 서류인 기업 공시 서류를 조회했습니다. 성명, 김지현, 직위, 대표, 파트너 직무대행, 발효일, 4월 6일, 종료일, 없음. 심박수가 치솟는 게 아니라 느려졌습니다. 마치 내 몸이 도주 모드에서 저격 모드로 전환된 것처럼요. 올리비아가 인스타에 올린 그 왕좌는 법적으로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서명한 모든 거래, 그녀가 승인한 모든 문서, 링크드인에 자랑하던 모든 걸크러쉬 브랜드 파트너십이 제가 디지털 결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으므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인사팀이 아닌
딱 한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있는 최 과장에게요. 우리는 수년 동안 규제 준수 패널이나 설명회 혹은 모두가 사원증을 목에 걸고 맛없는 핑거푸드를 먹으며 친한 척해야 하는 어색한 호텔 믹서 모임에서 마주쳐온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지연 씨? 그녀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소문이 흉흉하던데. 진장차, 그리고 살아있고 법적으로는 모호한 상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가정하에 말이죠. 만약 합병이 진행 중인데 누군가가 여전히 대표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고 그 지정이 공식적으로 취소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통제권자인가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기업 공시에 있고 수정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냥 파일 정리 중이었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고마워요, 최 과장님.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연 씨, 제가 조사해야 할 게 있나요? 올리비아가 셀카를 또 올리지 않는다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워드 문서를 열어 우발 상황 통지, 법적 통제 문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역사상 가장 정중한 파괴 공작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15년의 세월은 힐을 신은 광대가 링 조명을 켜고 의자를 뺏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고통이 정확성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거기서 진짜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집니다. 올리비아가 제자리를 데우기도 전에 화려한 서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깔끔한 네이비색의 신중함이 묻어나던 회사 홈페이지는 그라데이션과 유행어, 그리고 수익률 곡선을 이해하는 척하는 비니 쓴 MZ세대 스톡 사진들이 스크롤되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슬로건은 자본 문화, 크립토 농담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차세대 활성화 전략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보니 2022년 4분기 재성장 보고서 파워포인트를 재포장한 것이더군요. 차트 위에 안심 스테이크에 머스터드 뿌리듯 바이브, 생태계 시너지, 밀레니얼 브랜드 친밀감 같은 단어들을 처발라 놓은 것만 빼고요. 하지만 그녀 천재성의 결정체는 NFT였습니다. 네, 분기 업데이트에서 국고의 재정에 을, 육체의 신체애로 잘못 썼던 그 올리비아가 고액 자산가 고객들에게 NFT를 투자가 아닌 맞춤형 소유 경험으로 제안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충성심이 남은 주니어 직원이 실수인 척 전달해준 제안서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고객들에게 금융 이정표와 연동된 독점 디지털 수집품을 제공한답니다. 운용 자산 100억을 달성하면 축하합니다. 홀로그램 이더리움 사자를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달성? 여기 요가하는 3D 황소가 있습니다. 커피가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러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고객 2명, 둘 다 전통적인 부자이자 거칠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중 한 분인 최 회장님 이메일 서명에 항상 진심을 담아 최 회장이라고 쓰시는 분은 자네 후임자가 내 75세 생일 선물로 주려던 게 뭔지 보게나 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첨부된 건 올리비아의 고객 참여 비전이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ROI의 원조, 머니스파클, 80년대부터 고객 목표 달성이라고 적힌 디지털 기념 NFT였습니다.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링크도 있더군요. 이 회장님은 포스트잇에 비밀번호를 적지 않고는 ATM도 안 쓰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현 양, 이거 농담인가? 이게 계속된다면 자금을 빼겠네. 자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게. 저는 한 줄로 답장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장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딱 하나요. 올리비아도 이 대표도 자기들 실수를 덮느라 바쁜 인사팀도 아니었습니다. 사내 법률 고문인 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불규칙한 각주보다 깜짝 쇼를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제목 공시 확인 4월 6일자 임원 지정 확인건.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최근 회사 리더십의 대외적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원 4월 6일자 신고 내역에 명시된 저의 운영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신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락드립니다. 기록상 공식적인 취소나 수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식 문서에 의거하여 제가 여전히 직무대행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시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 급여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병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정렬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김지현 배상, 협박도, 비난도, 이탈릭체 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실크실로 꿰맨 팩트들을 레이스 도일리 위에 얹은 장전된 총처럼 그에 받은 편지함에 조용히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20분 안에 그가 읽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1시간 안에 그가 모든 첨부 파일을 열어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올리비아가 헤지펀드를 분위기 있는 분위기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 박 변호사는 잠수를 탔습니다. 슬랙도 전화도 없이. 아마 법복 입은 유령처럼 사무실에 앉아 합병 준비 과정 전체를 머릿속으로 되감으며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겠죠. 들리게 하려고 소리 지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속삭이기만 하면 됐죠.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평소 시끄럽던 법무팀 슬랙 채널은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아침 규정 준수 브리핑도 합병 사전 검토 메모도 없었고 오직 4일 전에 고정된 합병 자료 외부 유출 금지, 협상 불가라는 메시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쪼리를 신고 지뢰밭을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걸 방금 깨달은 사람처럼 책상에 앉아 넥타이는 풀어헤치고 안경은 얼룩진 채 금감원 서류를 반복해서 스캔하며 나지막이 욕설을 읊조리는 박 변호사의 모습을요.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의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의도는 임시적일지 몰라도 제대로 취소하지 않으면 특히 규제 검토 중일 때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 합병은 여전히 현미경 검토 중이었습니다. 모든 통제 임원, 모든 서명 추적, 모든 디지털 키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여전히 중요한 모든 곳에 올라가 있었으니 이는 올리비아가 서명한 모든 계약, 모든 공시, 모든 이니셔티브가 법적 연옥을 떠돌고 있으며 무효일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날 전사 뉴스레터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의 링크드인 자랑질도 없었습니다. 라떼아트와 CEO 에너지 부메랑 영상으로 도배되던 그녀의 인스타 스토리조차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모르는 사실에 굴하지 않은 올리비아는 자신의 역작을 출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피닉스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도자료, 인플루언서 파트너십, VIP 고객을 위한 화려한 갈라 행사, 그리고 신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참석자 전원에게 증정하는 디지털 불사조 NFT와 AI가 생성한 개인 감사 영상까지 포함된 전면적인 리브랜딩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전사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 내일의 비전, 오늘의 바이브, 피닉스 데이가 왔다. 저는 정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식은 팟타이를 먹으며 이혼한 예언가처럼 그녀의 예언이 실현되는 꼴을 지켜보면서요. 하지만 결정타는 4시 32분에 날아왔습니다. 링크드인 메시지가 도착했죠. 정 대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오테크부터 스마트팜까지 손을 뻗고 있는 벤처 포트폴리오의 거물이자 우리 회사의 고래였습니다. 거액을 굴리는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로 자신을 형브러이라고 부른 주니어 분석가를 해고하게 만든 적도 있는 분이죠. 메시지 내용, 지연 씨 아직 그 회사에 있나?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올리비아가 방금 무슨 콘페티, 꽃가루 GIF랑 토큰화된 주주 참여에 대한 걸 보냈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가 권한 없이 자금을 이동시키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고객 자본을 약속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갈 길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맨발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법적 지뢰를 밟은 겁니다. 저는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제 보안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려 표명, 운영 권한 충돌 및 합병 영향이라는 초안이 타임스탬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박 변호사가 관자놀이에 전화기를 대고 빳빳한 와이셔츠 깃을 땀으로 적시며 서성거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합병 변호인단과 통화 중일 수도, 이 대표와 통화 중일 수도, 어쩌면 이미 금융당국과 통화 중일 수도 있겠죠. 상관없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왕좌는 기울어지고 있었고 왕관 밑바닥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잠긴 문 밑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다가 갑자기 바닥 전체가 2미터 깊이의 규제 진흙탕에 잠겨버려 아무도 수영하는 법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일련의 조용한 알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합병 자문단에서 임원 서명 권한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 또 하나는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4월 이후 업데이트되었어야 할 지정 문서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금감원 감독관이 긴급으로 회사의 현재 운영 통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 네 번째 알림. 이번엔 외국인 투자위원회 파트너에게서 온 알림이 도착했을 때 박 변호사의 전화기 불빛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같았을 겁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죠. 제가 전달한 이메일을 세 번째 읽느라 바빴으니까요. 이번에는 김지연이 현재 여전히 법적 대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금감원 데이터베이스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PDF 파일과 함께였습니다. 였던 것이 아니라 현재 말입니다. 즉 올리비아가 서명한 모든 계약, 승인된 모든 자산 이동, 그녀의 리더십하에 이루어진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기껏해야 법적 효력이 없고 최악의 경우 사기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합병 변호사들, 전략 인수팀과의 고위급 화상회의 도중 뱀처럼 베페거리는 것 같은 전화기를 들고 일어섰을 뿐입니다. 말도 팡파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대표 뒤로 걸어가 몸을 숙이고는 조용히 화면을 그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정렬에 대해 한창 떠들던 이 대표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내 이메일에서 신고 날짜와 금감원 통제 조항이 포함된 부분을 읽은 바로 그 순간 그의 얼굴 전체가 변했습니다. 남자들 특유의 파워워킹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똥을 밟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턱 근육의 긴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눈밑 떨림, 그리고 마침내 이마에 주름이 잡히며 폭락하는 주식 시세판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타임스탬프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4월 6일, 6개월 전, 반년간의 올리비아의 판타지와 리더십, 반짝이와 기업 해시태그로 포장된 6개월간의 권한부여 브런치, 무의미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실존하는 법적 쓰레기장 화재.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합병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왜 이게 취소가 안 된 거야? 이 대표가 마침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폰 너머에 냉철하고 감정이라고는 없는 영국인 관리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신가요? 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쫓겨나셨습니다. 접근 권한도 취소됐고요. 연방기록상 현재 운영 통제권은 김지연 씨에게 있습니다. 잠시 멍한 침묵. 그러더니 그러니까 당신 조카가 권한도 없이 문서에 서명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까?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소송 비용을 꿀꺽 삼키려는 듯 목을 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네. 그가 수화기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 이내 박 변호사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유령이 이제 기관 전체가 규제의 잔해에 깔리기 전에 금고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너무 늦었고 너무 깊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왕관을 씌우고 설계자를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좌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죄책감이라도 가진 듯 환하게 켜졌습니다. 번호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0초 안에 5번이나 전화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을 만한 절박함을 가진 남자는 딱 한 명뿐이니까요. 1번, 2번 울렸습니다. 저는 진동이 식탁나무 위에서 리드미컬하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날아오는 게 보였던 파리를 잡을 때 쓰는 그 침착함으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상상한 고함 소리는 연극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구석에 몰리면 말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하죠.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복도를 씩씩거리며 걷고 방 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의 공포감을 주기 위해 수류탄처럼 단어들을 던집니다. 당장 전화해.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복도에 메아리 쳤겠죠. 끄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건물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부엌 식탁에 앉아 허브튀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제 마지막 막을 기록하는 법정 속기사처럼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폴더 클릭, 퇴사 및 법적 템플릿, 문서 클릭, 대표 파트너 권한 공식 철회 통지서, 커서가 깜빡이며 기다립니다. 수신, 관계자 제위,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유효한 문서에 의거 본인 김지현은 본 통지일 현재 회사명의 공식 직무대행 대표임을 확인합니다. 경영진의 무단 및 미통보 권한 제할당, 운영 지위의 중대한 허위 표시, 내부 리더십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신뢰 위반을 감안하여 본인은 즉시 회사에 대한 제휴 및 신탁 책임을 공식적으로 해소합니다. 본인의 감독 없이 행해진 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적법한 규제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향후 모든 서신은 제 법률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끼도 허세도 없이 수술칼처럼 정밀한 분리였습니다. 1번,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 없음, 의심의 여지 없음, PDF로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공식 철회, 규정 준수 및 법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한 뒤 수신자 3명을 추가했습니다. 박 변호사, 금감원 담당관, 그리고 회사의 합병 규정 준수 책임자, 올리비아는 참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쓴 종이 왕관이 방금 반으로 쪼개졌다는 사실조차 모를 테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함정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회사는 키를 잃은 배가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통제 임원이 공식적으로 비준될 때까지 합병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전 임원의 지위가 규제 분쟁 중에 있는 동안에는 규정상 새로운 비준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 상태가 되었으니 모든 보류 중인 거래는 동결됩니다. 모든 투자자 공시에는 묘비만한 크기의 각주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왕관을 쓰고 힐을 신은 여자아이일 뿐이게 되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그리고 그 순수한 정확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인 적도 문을 쾅 닫은 적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저는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이 아니라 빗발치는 전체 답장과 건물 전체를 슬로우 모션 심정지 상태로 몰아넣은 단 하나의 규제 메모와 함께요. 제목, 긴급, 운영 동결, 통제권 분쟁 중. 금감원이 공식화했습니다. 모든 운영 동결,
고객 계좌 검토 대기 중 잠금, 합병 절차 무기한 중단. 회사는 2차 조사를 촉발하지 않고는 보도자료 하나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가진 구두 켤레수보다 더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진 석유회사 임원인 우리 레거시 투자자 중 한 명이 정오전에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가장 큰 고객사 4곳이 경쟁사로의 이관을 위해 공식적으로 자금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실은 응급실 같았다고 합니다. 파트너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고 변호사들은 하얗게 질린 주먹으로 계약서를 넘기고 있었죠. CFO는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합병은 다음 날 아침 무산되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종료였습니다. 인수 파트너사는 예기치 못한 거버넌스 충돌 및 운영 명확성 결여를 이유로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우린 흉가를 살 뻔했다는 뜻이죠. 물론 올리비아는 희생양으로 바쳐졌습니다. 보도자료는 승인되지 않은 이니셔티브, 의사소통 오류,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초점에 맞춘 퇴사 등을 웅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셜 채널에서 조용히 삭제되었고 회사 홍보물에서 이름이 지워졌으며 가장 통쾌하게도 그녀가 한때 포즈를 취했던 그 디지털 왕좌에 대한 접속 권한이 오전 6시 4분에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올리비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불꽃이었을 뿐입니다. 이사회에 눈을 멀게 하여 젊음이 곧 리더십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반짝이 폭탄이었죠. 하지만 진짜 실패는 그녀를 데려와 열쇠를 쥐어주고 시동장치가 기폭장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그 남자, 이 대표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침묵하지는 않았죠. 그 주에 저는 빳빳한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카메라를 켜고 눈을 똑바로 뜬 채 소문이 퍼진 후 연락을 해온 경쟁사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가십이 아니라 존경심. 비서들이 전설처럼 이름을 속삭일 때 생기는 그런 종류의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안을 했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 컨설팅 비용을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제 옛 연봉이 부끄러워질 만한 금액을 불렀습니다. 파트너는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무리할 때쯤 제 메일함이 울렸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마침내 차단을 풀었더군요. 제목은 만족해? 였고 첨부 파일에는 그녀의 악명 높은 왕좌 셀카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이제는 겉멋과 오만으로 지어진 왕국의 유물일 뿐인 사진. 저는 답장을 누르고 5단어를 쳤습니다. 조심해. 어떤 왕좌는 부비 트랩이거든. 인사말도 맺은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전송을 누르고 노트북을 덮은 뒤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혼란도 위기도 없는 제 아파트의 조용한 웅웅거림 속에서 쟁취해낸 침묵을 즐기며 마침내 숨을 내쉬었습니다. 페이드 아웃. 이 약삭빠른 시니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의 커피포트가 계속 끓을 수 있도록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전 직장 동료들은 뭐가 들이닥쳤는지도 모를 겁니다.